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매드게이트 뉴스 하경대 기자입니다. 3년째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선거는 뜨거운 열기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의 비전과 공약, 정책들을 꼼꼼히 검증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본 토론회는 후보자의 인사말로 시작해서 공통 질의, 후보별 개별 질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 후보자 간 자유토론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유토론 이후에는 플로어에서 질의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간 그럼 먼저 두 후보의 좀 인사말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소개와 출마의 변 그리고 간략한 공약까지 좀 포함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 순서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요. 기호 1번 주해찬 후보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들어가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역 회장선거 후보 기호 1번 주예찬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 선거에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나오게 됐고요. 제가 썼던 출마의 변 내용상으로는 사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이후에 전공의들이 어떤 수련의 기회라든가 그리고 수련의 질 같은 것들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랄까 또 이제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 나왔었는데 사실 올해도 그렇게 크게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공의 선생님들의 어떤 근로자 그리고 수련 의료소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봤고 다시 대전 선거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더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아직도 저희 그런 생각들이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해찬 후보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강민구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강민구입니다. 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6기 회장 후보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전공의 편에서 함께 뛰는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당직 수당도 받지 못하고 36시간 경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수련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이번 전담 전문의 제도 확대, 코로나19 재난수당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해보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1년 만에 산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경험을 살려서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OECD 통계나 선진국 사례를 선택적으로만 활용하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공약을 3가지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직 수당 및 급여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입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당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전공의를 위한 재업 마련도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무엇이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담 전문의 제도 확대, 재난수당 및 당직수당 개선 등 대전협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국회나 정부 안팎을 뛰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회원 중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를 도입하고 대의원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역 비례, 운영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고려대학교 2만 명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평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또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제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약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회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의 확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한전공의 협의회 역량 개선입니다.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요에 맞는 복지 사업을 확충해서 선생님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효과적인 대국회 및 대정부 의견 전달 창구의 회복을 하겠습니다. 힘은 실력과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되면 여러 과를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이미 집행부를 자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집행부 합류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춘 후보를 뽑아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후보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은 이제 첫 순서인 공통질의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각 코너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요. 공통질의, 개별질의까지 각 후보별로 답변 시간을 25분씩 드리고 자유토론에서 다시 각 후보별로 25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때는 질의할 때도 시간이 카운터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꼭 대전협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와 개인적인 출마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민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강민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년 동안 대전협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사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제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1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수련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급여 및 당직 수당 개선 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재난 수당 지급 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년간의 회부 경험을 바탕 삼아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대전협 운영을 기존의 전통을 계승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혜찬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대전협 회장이 제가 대하는 이유하고 두 번째가 혹시 어떤 내용이죠? 출마 계기 말씀. 예. 일단 저는 대전협 회장 제가 대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전공의들의 어떤 강력한 투쟁이랄까, 투쟁 얘기를 먼저 꺼내서 사실 좀 죄송하긴 한데 2020년대 이제 정확히는 전공의 단체 행동이 있었죠. 파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노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이 스트라이크란 단어는 노조만이 쓸 수 있는 단어고 당시에는 이제 합법적인 움직임이 아닌 이제 단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죠. 엄밀히 말하자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당시에는 제가 이제 1년 차였습니다. 비뇨기과 1년 차였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또 당시에 제가 이제 비대위원 공동 대표까지 돼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행동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를 복기를 해보면은 저 당시에는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강민구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수련의 개선이 필요한 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전공의들의 수련이 굉장히 체계적이지도 않고 각 병원마다 중구난방일 뿐더러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공의 한 명의 전공의로서 제 병원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떤 의료 시스템적인 불합리부터 해서 어떤 병원 내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개인적인 위치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개선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어떤 병동과의 관계, 뭐 수술방과의 관계, 외래와의 관계, 병원 다른 선생 이제 관계 여러 가지를 개선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까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도적인 것까지 가려면 결국은 뭐 어떤 정치로 따지면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전공의로서의 그런 것들로 접할 수 있는 어떤 창구는 대전역 회장이 직접 되어서 이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재차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기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생각돼서 마치겠습니다. 예, 양 후보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통 질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간의 공약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제일 중요한 1 공약이 무엇이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주혜찬 후보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요. 예, 제1 공약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 공약이라 하면은 이제 제가 전공의 노조 설립을 일단은 다시 언급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전공의 노조 설립이 사실은 좀 이제 이게 정확히는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협에서 소위 말하는 뭐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대전협 여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공의 노조를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은 각 병원 단위별로 해가지고 설립을 해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연맹식이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모로 말해서 이제 여러모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전협이 나서서 해도 과연 전공의 회원들이 따라줄지도 의문이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애초에 어떤 계약직인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어떤 병원의 어떤 그런 허들, 압제를 다 이겨내고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여서 과연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양 방향 다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저희 병원에서 노조를 설립해보고, 그리고 만약 대전협 회장이 된다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다른 단위병원 선생님들에게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에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강민구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 공약으로 당직 수당 지급 체계 개편 및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는 비인간적인 근무 행태입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시 24시간이 넘어가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36시간 연속 근무를 폐지하고 24시간 근무 이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입원 전담 전문의 고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를 수가의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직 수당 지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9,650원으로 매년 평균 5%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공의 급여는 제자리입니다. 어느 병영 교육수련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인턴 1명을 대체하려면 간호사 5-6명과 전문의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수련 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노무사 자문 등을 받아서 전공의 급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짚고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구체적인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임금 지급을 할 때 일방적으로 휴게시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당직 근무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도 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전공의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열정적으로 좀 임해주고 계신데요. 세 번째 공통질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혹은 수련 병원 내 가장 큰 문제를 하나만 꼽자면 무엇을 꼽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민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의 부재를 꼽고 싶습니다. 전공의를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더불어서 적절한 수준의 업무 강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학병원의 입원 전담 전문의 등 더 많은 전문의 채용이 필요합니다. 병원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개별 병원의 노력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전담 전문의 채용이 이득이 되는 수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나 이렇게 병원에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경험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였고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주혜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강민구 후보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거기에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방금 강민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병원 내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병원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전공의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병원들이 또 하나 가져야 될 의지는 어떤 이제 수가 개선의 의지죠. 수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전공의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개선은 내부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수가 개선. 요거는 병원들이 직접 어떤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직접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별한 논리 개발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병원계에다가 이제 어떤 단체라 하면은 병협이겠죠. 병협 측에 이런 부분들을 푸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 현실화해야 본인들도 병원들도 좀 숨통이 트이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저희가 전공의로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수련환경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네 번째 공통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지원 인력 문제인데요. 뭐 PA, UA라고도 하죠. 진료 지원 인력 제도에 대해서 양 후보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향후 대전협이 어떤 입장을 또 가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와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공의들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혜찬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진료 지원 인력이라 하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UA, PA가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엄청 고질적인 문제죠. 작년에는 제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내놨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올해 나왔던 이제 간호단법법을 보고는 완전히 이제 스탠스를 좀 더 강하게 굳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간호단법법을 쭉 보시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간호사는 어떤 의사를 지원을 하는, 보조를 해주는 인력으로서 위치해 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뒤집어져가지고 의료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겠다 이런 식의 법안이 간호단법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보고는 이제 말씀해주셨던 UAPA는 완전 절대 반대의 입장을 이제 고수하기로 결정했고요. 이것도 지금 사실 UAPA라 하면은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 PA가 있는데 이 PA를 우리나라에 일종의 정책적인 수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져올 때 사실은 뭐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런 미국 PA는 다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고 거의 의사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건 전혀 없죠. 교육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이제 어떤 병원이 지금 이제 어떤 수가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의사 인력과 같은 어떤 인력은 충분하게 갖춰야 했고, 일단 일종의 이제 자구책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UAPA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까 하면은 아니 분명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눈 감고 아무 식으로 본 이제 그냥 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저는 일단 무조건 절대 반대에 위치해 있다, 절대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강민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주해천 후보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해천 후보님께서 작년에 미국의 PA 제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단지 너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료 지원 인력 그 시범 사업안을 보시면은 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인 진료 및 처방에 대해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의사 인력의 추가 고용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전공의 선생님들도 당연히 전문의가 되어서 입원 전담 전문의 등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재정 투입을 해서 양질의 의사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재정 절감을 위해서 값싼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이 진료 지원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뿐더러 이것이 이제 간호법과는 상관없이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의 채용을 많이 해서 병원 운영 체계를 개선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가 명실상부한 젊은 의사들의 대표 단체입니다. 직역의 이해를 마땅히 대변해야 될 지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이 된다면은 지난 임시대의원 총회와 같이 여러 선생님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전문의 추가 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지원 인력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드레싱이나 L튜브 제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총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통 질의입니다. 전공의 노조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후보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노조 설립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였고요. 그 이후에도 노조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 노조 설립이 좀 진전이 없는 이유와 노조 설립의 선행 요건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강민구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합법적 쟁의 행위 및 교섭을 위한 중앙노조 및 병원별 노조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해천 후보님께서 전공의 노조와 관련해서 공약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에 기초한 공허한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흐름 속에서 가능성 있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이 리더라면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직 4, 5년으로 구성된 전공의 노조 설립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공의 노조 논의는 2000년대 파업 직후에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처음 노조 추진을 하고 2006년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대한전공의 노조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2012년 이후에까지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다가 그 2012년에 대한전공의 노조 미래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당시 경문배 회장님이 노조와 관련된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류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이 대한전공의 노조의 역사입니다. 제대로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당시에도 병원별 노조나 지역별 지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해천 후보님이 새롭게 제시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현실적으로 안 되었을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별 노조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각 병원에서 책임 있게 노조위원장을 맡아줄 전공의를 물색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기존의 노조는 보건의료 노조를 예로 들면은 대부분 상근직 노조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입니다. 간호사를 20년 경력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노조 활동을 합니다. 노조 상근직은 근무에서도 면제가 되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인데 전공의는 4년제 계약직이라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해천 후보님이 병원이 견양대 병원에서도 지금 1년간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노조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조직화의 가능성이나 특정 정당과의 연계 여부나
어떤 사회 문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의 노조 조직률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노조 운동을 통해서 의료계의 위기를 타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사 간 타협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서 제가 제시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을 제시했는데 최근에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파이를 키우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의료계의 장기적인 발전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압박으로 인해서 의료계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하면은 앞으로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대전협 회장이 단순히 의제만 던진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책임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해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강민구 후보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행동에 앞서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이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직접 이거를 해보려니까는 그런 생각보다도 일단은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제 말이 있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탁상고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저희 병원 내에서 당시에 이제 2020년 전공의 단체 행동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이제 보통 지금의 이제 사연차 그때 사연차가 아니고 아무튼 지금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이죠. 아무튼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강경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어떤 사회 정책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은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를 하면은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많은 그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그런 것들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읽지 않는다? 그거는 아무튼 저는 그냥 탁상론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희 병원 내에서 다 한 명이라도 이게 노조를 설립하려면은 저를 포함해서 그냥 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저희 실제 직위로는 세 개가 필요한데요. 노조 위원장하고 뭐 서기하고 또 하나 뭐 부위원장인가 세 개가 필요한데 겸직을 하면 돼서 일단 두 명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한 명만 잡으면 되는데요. 그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슬슬 그 의지가 있는 분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저희 병원 내에 설립을 해보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대전협 회장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전국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해찬 후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통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파업 참여 당시에 의대생들과의 관계 및 신뢰 회복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의대생들과의 관계 회복 플랜과 더불어 현재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당시 본사 선생님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해찬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질문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2020년 파업 참여 당시에 의대생 선생님들에 대한 대전협의 관계가 좀 많이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깨진 관계의 신뢰 회복 문제가 좀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에 대한 관계 회복 플랜이 있는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의대협이 사실은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회장을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은 걸로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제가 좀 신경 쓰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사실은 신뢰 회복 문제라 하면은 사실은 이런 협회라든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신뢰 문제는 사실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짐으로써 완전히 그 조직이 와해가 돼버렸죠. 그래서 계획이라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 의대생 내부를 할까요? 내부 정치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여러모로 좋은 결론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하고 거기가 해결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사정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강민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의대생 협회가 지금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 작년 2020년 파업에 여파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대생들이 지금 응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대생들의 신뢰를 회복을 하려면 먼저 친분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대전협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의사 협의체라고 해서 대전협, 대공협 그리고 의대협과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면허와 관련된 부분, 법적인 부분이 걸려 있어서 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협력을 해서 단 한 명의 이제 예비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같이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대생 협회는 의대생의 입장에서 운영이 돼야 되고 의대생이 원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 의대생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압을 가해서도 안 되고 의대협은 의대생들의 의견이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보별 개별 질의 순서인데요. 먼저 강민구 후보에게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2020년 단체 행동 당시에 대전협 집행부가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뭐 중앙 집권적이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견해와 향후 소통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단체 행동 때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회원분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인턴이었는데요. 이제 인턴 동안 열심히 흉부외과 인턴을 돌다가 이제 파업이 시작한다는 마음에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들뜬 마음에 또 전공의 수련 환경을 이참에 개선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에 일부 파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회장 중심의 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변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제 공약 중에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회의록도 전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와 또 총회, 회의안, 회의록 등 정책 공개를 하겠고 사실 이사회와 총회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시에 지역 비례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의원의 운영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대의원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겠고 이외에도 집행부에 지원을 하거나 또 지원을 못하더라도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회원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컨대 전공이 필수료 전공의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주해찬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내에서도 여러 개별 사안들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와 또 단계적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의 큰 두 가지 방향은 이제 각 병원 내에서의 어떤 교과 과정의 표준화라고 할까 그런 수련 교육의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도 전문의의 어떤 함양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의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료 행위가 있어 오면서 이제 수련이 있어 왔는데 그 수련 환경이라는 것들이 단 한 번도 표준화가 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도 전문의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런 지도 전문의 점수 같은 거를 따기 위해서 관련 교육은 듣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교수님들이 전공의 선생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함양을 시켜주느냐, 사실 저는 거기부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너무 자세한 얘기고, 그래서 각 지도 교수님들마다 본인들이 해왔던 어떤 세부 전공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교과 표준화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같이 이제 어떤 같이 팀워크를 TF 팀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각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현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제 종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한 다음에 그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제 의학회가라든가 그런 쪽에 의견을 물어서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타진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 전문의에 대한 부분도 단순히 이제 필수 점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교수님들이 뭐 세부 전문이 어떻게 분포돼 있고 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세부 전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결국은 이제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의학회의 힘을 빌려야 할 텐데,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주 어려운 세부 전문 내용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그 해당 과에서 기본적인 술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같은 것들을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강민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5기 집행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직전 24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됐는지와 또 아쉬웠던 부분을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년간 대전협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아쉬운 부분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25기는 24기로부터 문서 형태로 인수인계를 받은 자료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24기 때 아무래도 파업 직후에 여러 가지 시도하셨으나 특히 임기 초기에 두어 달 정도에는 체계를 잡느라고 이런 잘 잡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규로 자료 정리 체계부터 새로 만들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너졌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국회 및 대정부 채널을 복구하고 막판에는 복지사업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25기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같은 대전협의 전통적 의제들을 정책 제안서 형태로 만들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각종 형태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보건복지부 면담 등을 끊임없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26기 회장이 되더라도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더 세련된 형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25기 시작 지점에서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부 구성에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당선 전에 사전 예비 내각을 구성을 하고 필수 의료 전공의를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집행부를 이미 섭외를 했습니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인 조승원 선생님을 부후보로 지정을 하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 등 여러 가지 회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대의원들과의 소통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회원 중심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제 구상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해찬 후보에게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25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회장이 된다면 26기 대전협이 이전과 어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25기 집행부를 딱 듣는 순간 사실 저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과연 1년간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기존의 회무를 유지하고 공고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꼽고 싶은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면서도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게 전공의 선대인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이 보통 MOU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뭐 메디스태프라든가 또는 정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전공의 선대인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느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면은 이제 휘황찬란한 명분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봐서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강민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회무의 연속성이라 하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과연 이런 것들도 제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강민구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실 건지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25기 집행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간 기존의 회무를 해왔을 뿐이지 좀 더 2020년 단체행동 이후에 전공의들이 바라는 어떤 개선된 전공의들의 권익 향상에 있어서는 별다른 실효성 있는 것들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회무라 하면은 그런 MOU 같은 것들은 여기서 너무 자세히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점점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느덧 합동 토론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이제 가장 뜨거운 순서인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당 25분의 자유토론을 할 수 있고요. 정해진 의제도 없고 질문 답변 형식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막말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와 답변 모두 후보자의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토론의 시작은 강민구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시작.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혜천 후보님 말씀 중에 MOU는 저도 완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MOU 내용을 잘 보면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에 그걸 다시 논의하자고 제가 조항을 다 박아놨어요, 사실. 왜냐면은 저도 그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혜천 후보님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이제 제1공약을 내세웠으니까 노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혜천 후보님 노조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주혜천 후보님의 SNS 사실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되게 활발한 SNS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면택 후보님 그 회장님과의 SNS 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잘 보고 있고 그 노조 관련 글이 특히 굉장히 감명 깊게 봐서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공약집에서도 보니까 노조가 이제 정의가 이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조직제잖아요. 근데 그 노조 관련해서 공약집에 보니까 근로조건 개선 공약이 저는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그 선배 의사에 어떤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제가 가진 우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후보자님 SNS 보시면은 외부 정치 활동에 굉장히 좀 치중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 의사회 등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공유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공유한 그 백신 접종자가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어떤 기사도 공유를 하시고 굉장히 그쪽에 열성적으로 하시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정치 활동으로 노조를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저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거는 이제 후보자님 말씀하신 건데 노조 설립을 위해서 건양대에서 지금 3명을 못 구해서 노조 설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25기에서 제가 집행부 이사회 때마다 노조 설립하자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노조 설립 그 대한전공의협의 노조 그 통보 그 현황 통보도 해야 되고 어차피. 그래서 단 한 병원이라도 노조 설립 의향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자. 이게 저희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양대병원에서 사실 저는 좀 진정성에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게 1년 동안 사실 노조 설립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3명만 모으면은 건양대병원 그 전공의 노조 설립하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지금까지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게 꼭 대한전공의협의 회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도 안 되고 이게 각 병원마다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노조로 무엇을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노조로 선배 의사 요구에 동원되는 건 아닌지, 세 번째로는 지난 1년간 노조 설립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이 세 가지에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해 주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3명 1년 동안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3명을 못 구해서 그랬다. 두 번째가 뭐였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조 때문에 노조 네, 두 번째. 그게 비슷한데요. 선배 의사 요구에 동원되는 선배, 건 아닌지, 네. 그러니까 외부 정치 활동에 노조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건 아닌지.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희 SNS를 재밌게 보셨으면은 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자세히 보셨네요. 저는 재미로 그냥 공유한 거고 SNS 상에서 뉴스피드에 그냥 뜨는 것들 공유한 건데 그걸 보죠. 거기까지 저도 생각 못 해본 건데 거기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저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선배 의사 동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전공의협의회에 나온 선배 의사 동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정말 설립되기가 정말 어려운데 결성이 되고 나서 그거를 어떤 개인적인 목적 또는 이제 제가 조종을 당해가지고 누구의 어떤 사적인 목적을 너무 저도 생각 못 해본 거라서 선배 의사 동원이 되긴 하는데 선배 의사님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동원이 돼보긴 하겠습니다. 그게 전공의들의 번역에 도움이 된다 하면요. 아무튼 농담이고 제가 외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 정치적인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속속들이 영향 끼치고 있고 지금 다 백신 맞았잖아요. 그런 그것도 정치의 일환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요거를 다 알아야 저 개인의 권익도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공의 권익도 지키고 이런 바운더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범위의 이야기죠. 정치도 다 범위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 전공의 협의회 선거에 나온 거는 당연히 전공의라는 어떤 범위에 있어서 전공의 회원들을 위해서 나온 건데 그 외의 것들이 저도 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분별을 할 수는 알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해주신 백신, 블루투스 그런 거 그냥 재미로 한 겁니다. 보면 재밌잖아요. 두 번째 선배 의사 동원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선배 의사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정말 전공의들을 넘어서 의사 전체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어떤 논리가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준다 하면은 거기에 통원될 의향도 없진 않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아무튼 세 번째 이제 3명 이제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3명 못 구해. 제가 말씀드린 건 2명이었는데 혹시 이게 3명인가요? 저는 3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 자리가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두 명만 구했으니까 자기 포함 2명만 구해서 1명은 겸직으로 해버리면은 꼭 1명을 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한지민 선생님이 이제 전 회장이셨을 때 그래도 그러니까 노무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흥행은 못했지만은 어떤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하고 아무튼 노무사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을 때는 일단 필요한 자리는 3개인데 2명만 구해서 1명은 겸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이제 그냥 원론적 얘기고요. 그럼 저는 이제 왜 그걸 못했냐? 저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도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제 협의회 선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회장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노조의 설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애초에 그런 분들이었다면은 본인이 또 와서 여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후보 하셔가지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 보는데,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랄까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병원 생활 외적인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어떤 여유랄까 여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다기보다는 그건 개인의 역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지금 대한민국 의료 수련 어떤 현황부터 해가지고 어떤 수련 환경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의료 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람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저도 여기 늦게 오늘 오게 됐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좀 이제 익숙해져서 하는 거지 이거를 제가 안 힘들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도 이거를 좀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올해 4월 정도에 이거 좀 딴 얘기인데 4월 정도에 이제 재작년 2020년 10월에 박지원 전 회장님이 저에게 걸었던 고소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뭐 불송치, 무혐 이제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1년 반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별로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드실 텐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뭐 당시를 봐서는 거의 뭐 우울증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흐름에 진전이 있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한 2020년 초반 때쯤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해볼 여력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들 그리고 2020년 이제 단체 행동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면서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다시 이제 아직 올해죠. 올해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 의지를 가지면서 이런 이제 외부적인 거에 활동을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을 슬슬 챙기기 시작한 게 아마 한 올해 5, 6월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1년이란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일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그래서 저도 일단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일단 선거에 나와서 일단 강민구 후보님하고는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지금 거의 뭐 의료 노예와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합심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합심을 해서 뭐 노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까지 가지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까지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자유 토론이어서 마음에 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잠깐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해무 연속성 이 부분이고요. 근데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전면 재검토 이건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필요한 거라 생각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당선이 되시면은 제가 조항에 다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그 단체랑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논의가 안 하면 그냥 자동 종료고 다시 논의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캔슬 하시면 되고 전면 재검토 뭐 이제 그런 거네요. 아니요, 예,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MOU 제가 알아온 바로는 MOU 조건에 대해서도 내용 공개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뭐 전공의 협의회가 MOU를 맺은 건데 전공의 회원이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뭐 내용이 이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내용이 이상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조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전공의 권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건 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또 있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대표로서 뭐 이들 법인이 이제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데 이용을 당했다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민구 후보님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칼럼을 하나 쓰면서 이제 그 이제 기사, 그러니까 메디컬 타임스인데 그쪽에서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강민구 후보님께도 아마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제출하신 건지 아무튼 잘 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제언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러피언 정확히 기억 안 나죠. EWCT였나요? 뭐 디렉티브였는데 그 전공의가 근무 시간을 개선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영어 알파벳 그거 앞에 내자였는데 그걸 보면은 근데 그게 전공의 특별법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그게 또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MOU 관련 내용은 뭐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이제 제가 회장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회장이 되면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공개를 할 테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칼럼 그거는 이제 뭐 주혜자국님도 아마 아실 텐데 이게 뭐 단기에 1년 만에 제가 이걸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기 계획이 적어도 보건복지부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공의법에 보시면은 전공의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종합계획에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 이제 전공의법에 따르면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 계획으로 가져가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내 결국은 전문의 채용을 더 해야 됩니다. 예, 더 해야서 이게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근무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혜찬 후보님도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의 채용으로 사실 전문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거는 이제 거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는 뭐랄까 모든 것들이 이게 딱딱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쉽지 않은 걸 넘어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병원에서 채용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 전문의의 어떤 월급을 감당해야 되는 만큼의 병원 수입이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병원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 병원, 근데 이제 현실론에 입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도 병원 정말 싫어합니다. 병원이 저에게 해준 것들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부분들이 전공이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방법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좀 강경한 태도로서 노조를 통해서 좀 이제 파워 게임을 해보자라는 게 그런 방법이 있고, 말씀해주신 거는 좀 더 이제 그 정치권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가능하다 하면은 정치권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거죠. 어떤 법적 이제 명문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방안이 있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는 뛰어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근데 전공의 단체 내에서 전공의 협의의 많은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저희는 상하 단체란 말이죠. 의협의 상하 단체인데 이런 내용들은 물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 그러니까 전공의 직역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협이 직접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해서 얻어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중앙회인 의협에게 어떤 부탁이 아니라 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졸라야 되는, 그러니까 좀 졸라야 되는, 아니면 좋게 말하면은 거기에다가 제안을 제대로 해가지고 의협이 그러니까 로비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전공의 특별법은 의협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직접 읽어낸 것이라고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지금 GDP 대비 8.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8.2%에서 4%로 이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OECD 평균이나 선진국 기준에는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공의들을 갈아 넣어서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노조도 하면 좋고 이제 노조와 그런 국회 로비 투 트랙으로 저는 둘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유로피안 워킹 타임 디렉티브죠. EWTD. 그거는 이제 제가 세계의사회 총회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게 이제 저도 탁상 공론을 하기가 싫어서 유럽의 전공의들이 실제로 이거 어떻게 지키고 있나 여쭤봤는데 내과 계열은 48시간이고 외과 계열은 뭐 추가로 12시간을 더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임금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공약을 냈고요. 의사협회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이고 최근에 이제 KMA 폴리시 그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에 그 관련 제안서도 제출했습니다. 제가 의협을 통해서도 그런 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전공의 협의회 자체 노력과 의협을 통한 노력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말이 좀 정리가 안 돼서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안하시는 내용은 이게 소송을 가도 그러니까 제가 근로기준법도 아니고 전공특별법도 아니고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공특별법은 전공의가 열심히 해서 만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거는 중앙회의인 의협이 도움을 전혀 안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안하신 내용이 이게 소송을 가도 근로기준법상 해당이 안 되어서 결국은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도 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거죠. 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이 아니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로비라는 말이 사실 로비라는 거는 어떤 공식적인 방식이랄까 그런 게 좀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달라. 그러니까 어드보커시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어드보커시를 전공 대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나? 물론 못할 거는 없겠죠. 못할 건 없는데 그거는 어떤 회장이라든가 집행부의 역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 어드보커시는 사단체인 대전협보다는 저희가 중앙회의인 의협에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푸시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그 정치권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어드보커시를 하든 로비를 하든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에 뭐 전공의 특별법이 뭐 전공이 맞는 내용이나 그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제안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거고 너무 자세히 들어가서 좀 이제 지루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요약을 그러니까 하신 근로기준법상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질 내용 같다라는 그 생각인데 EWTD 핵심만 말하면 네네 EWTD 네네 유럽 의회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네. EWTD를 말한 게 어떤 거 아니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좀 기사를 제가 좀 보면은 그 이제 그 국제 기준에 걸맞는 전공의 근로시간 수당체계 수련 비용 지원 등을 이 글을 통하여 요구합니다. 해가지고 쭉 제언이 있는데 뭐 비인간적인 이제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뭐 이제 줄이고 뭐 이제 전공의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것들 뭐 수당 체계,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셨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제안을 하려면 요런 거를 실현을 시키려면은 다양한 방법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말 그대로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방금 말한 뭐 노조 그리고 뭐 직접 저희가 전공의협의회가 정치권에 가서 뭐 어드보커시를 하는 것 또는 저희는 산하단체니까는 의협을 통해서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공의협의가 직접 이제 발로 뛰는 거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전공의협의가 직접 뛰면은 어떤 근로기준법상에 해당도 안 되고 전공의 특별법도 아니니까는 제안하신 내용이 그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감정적으로 막 격앙돼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돼 해가지고 전공협의가 직접 뛰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게 제 공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칼럼에 네. 대해서 네네. 일단은 그거를 아까 주혜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안 되든 되든 최선을 다해서 대한전공협의회 회장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제시하고 또 정치권을 움직일 생각을 하는 것이 대한전공협의회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뭐 처음에 장기적인 부분이라 말씀해주셨으니까 너무 해칙상 이게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대한전공의협의회 해칙을 딱 처음 보고 좀 이제 여기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 봐서는 과연 전공의들 협의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1년 만에 이거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해무 연속성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말씀해주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 후보가 먼저 좀 질의를 해볼까요? 여기는? 아, 네네. 저는 그냥 아까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질문 하나 생각해냈는데요. 고소고발 사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그 고소하시는 분들한테 다 고소 취하라고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해자가 많은데 모두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셔서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픈데요. 네, 제가 좀 그거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힘드시고 전공의 회무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대전협 회장 자리가 더 힘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4기 때 주해찬 후보님께서 지금 집행부를 2달 하시다가 조금 의견이 안 맞아서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가 사실 되게 아쉽습니다. 그때가 말씀하신 노조 설립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만약에 이제 회장이 혹시 되신다면은 이제 서울 올라오신 일도 많고 기존에 하던 비뇨의학과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 관리 계획이나 이제 추가로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계획에 대해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현실적인 내용인데 고소고발 얘기는 넘어가죠. 일단 개인적으로 고소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발 얘기는 글쎄 더 자세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넘어가고 24기 복지이사 때 제가 이제 복지이사를 당시 했었습니다. 그때 한재민 집행부 때 복지이사를 한 2달간 했었는데 요거를 안 한 거는 물론 이제 서울과의 거리가 있으니까 유치적으로 힘들어서 그렇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한재민 회장님께 제언을 하면은 그거를 적어도 이게 논하거나 듣는 척이라도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화나 가지고 이제 내부적인 이런 토론회 자리에서 그런 걸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맞아서 제 개인적으로 사퇴를 했던 거지. 여기 올라오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KTX 타고 1시간 거리고 나머지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거는 그리고 그 서울 간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 이게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제 회의체들을 쭉 봤거든요. 전공의 협의회에서 이제 참석하는 회의체를 쭉 보니까 엄청 많긴 합니다. 엄청 많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필요할 거는 출연한다 생각하고요. 좀 전략적으로 이제 가야 한다 생각하고 물론 최대한 다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 꼭 회장이 가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관련된 이사라든가 정말 필요한 자리만 회장이 가야 되고 또는 회장이 못 간다 하더라도 회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부회장이 가면은 되는 그런 자리들이고 부회장이 아주 명석한 부회장님이 있다 하면은 그런 자리를 가셔가지고 잘 듣고 의견 전달하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면은 해결이 될 부분들을 생각해서 회장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것들 일일이 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과연 전공의 협의회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전공의들의 환경, 이제 수련 환경이라든가 근로 환경이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위치지 직접 자리 가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는 꼭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보면은 제가 지역이사제라는 얘기를 하경대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사제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사문화돼 있는 해치기도 적혀 있는데 사문화돼 있는 게 현실이라서요.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거를 회장이 하겠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전공의 회원들이 따라줄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굉장히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 현실적인 방안은 나올 수 있으니까는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제가 부회장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주해찬 선생님도 그렇고 주해찬 선생님의 정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게 대전공의 중에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사람들과 포용해서 이끌어가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24기 때도 한재민 회장님도 어쨌든 지금 회원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포용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또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선관위 허가를 받아서. 근데 자꾸 그 DM 아시죠?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꾸 제보가 오는데 그 주혜찬 후보님이 과거에 했던 발언 같은 걸 누가 자꾸 제보를 하는데 제가 딴 거는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웬만하면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주혜찬 후보님이 파업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서울 토박인데 그 파업 당시에 이제 파업이 망한 이유가 이제 서울 물 먹은 쪼다 사람들이 싸울 줄 몰라서 망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신 거를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거 들었는데 조금 저는 서울 출신의 어떤 의과대학을 나왔고 서울 출생이고 고등학교도 서울 나왔고 대학과 대학원까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내가 서울물 먹은 쪼다라서 싸울 수가 없구나. 요거는 조금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게 제가 인턴 때 저는 진짜 사실 인턴 때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의료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막 새벽 2, 3시까지 있었는데 제가 뭐 그런 사람이라서 이거 참여를 못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되고 만약 당선이 되시면은 그거는 이제 분열과 갈등의 그런 서울과 지방 이런 분열의 갈등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이사제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서울 지역 전공의들이 뭐 쪼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저도 전국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KTX 타시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저도 최근에 갔다 와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선이 되시면은 저희 서울 지역 전공의들도 조금 잘 포용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투쟁 일변도를 좋아하시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전공의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 자리에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면은 여기 토론회를 보고 계신 회원님들도 조금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제가 그런 말도 했나 보네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찾아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글쎄 진짜 파업을 제대로 하셨으면은 이걸 어디서부터 짚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좀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미쳤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분위기가 좀 미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소통이 완전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커뮤니티 뭐 인간 간의 인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투쟁 구조에서 그냥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서울 쪼다 이게 뭐 본인이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리고 당시도 2020년 2년 전 거의 2년 전이죠. 이제 거의 작년 2020년 8월쯤이었으니까 7, 8월쯤이었으니까 거의 2년 돼가네요. 근데 그때랑 저랑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서 자부를 할 수 있고요. 자신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 그런 발언보다는 물론 발언에 대한 것도 뭐 제 개인적 해명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말씀해주신 거는 뭐 서울 지역 전공의들이 제가 뭐 서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서울 지역 전공의들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 회장이 되면은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못할까요?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발언이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저와 제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물론 당선이 돼야 나온 얘기겠지만 당선이 되면은 서울 지역 전공의들과 분열을 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뭐 서울 쪼다 뭐 이런 발언들은 단지 이제 좀 어찌 보면 프라이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뭐랄까 홧김에 뱉는 것들 당시에 뭐 제가 뭐 전공의 회장 할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아무것도 그냥 전공이 하나 1인이었을 뿐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부터 들긴 하는데 그거야 뭐 넘어가고 그런 발언을 생각합니다. 발언이 아니고 그냥 그건 얘기죠, 얘기. 그냥 전공이 옆에 친구 있으면 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뭐 이제 과연 저 주혜찬이 저 회장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요거는 좀 지나친 상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제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기존에 사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인으로서의 어떤 소신은 저는 당연히 높게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이제 근데 그 사인으로서의 소신과 어떤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전공의들. 그러다 보니까 그 균형 감각을 어쨌든 그 후보님께서도 이렇게 찾으셔야 될 텐데 당선이 되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발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스탠스를 추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관련해서 회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님들 보시면은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국회나 대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 다소 조금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제 전임 집행부들도 존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게 대한전공의협의회라고 다른 어떤 예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발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회원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균형 감각을 갖춘 발언을 해주십사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는 한 명의 회원으로서 또 제가 뭐 이 자리의 후보자기도 하지만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회원 입장에서는 마땅히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1대1로 질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원 입장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다른 주제인데 괜찮나요? 뭐 괜찮으시면 바로 네네. 그냥 질문이 아니라 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맞는 말이고요.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전공의 협의회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공인들을 보면은 의뢰 들 수 있는 생각이긴 하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글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회원 본인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직접 회장에게 찾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 되지 않냐,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 해소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그 저희 공약에도 다 들어있지만은 어떤 그 제가 제 공약집에 들어있는 뭐 직통 한라인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공의 뭐 대나무 숲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 소통 얘기죠. 그래서 그런 소통에 대한 구조를 최대한 어떤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회장과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은 그런 걸 하시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뭐 말씀하시는 게 좀 이제 뭐 강경한 회장을 좀 약간 그 두려워한다랄까 좀 이제 그 어떻게 막 그 뭐 완전히 튕겨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좌충우돌할 수 있는 그런 회장일까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면택 회장님 보면요, 뭐 제가 말씀해 주셨듯이 뭐 SNS 최근에 활동했지만 이면택 회장님이 사실은 그걸 제일 잘하십니다. 그 매번 선거할 때마다 뭐 96%, 97% 나오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좌충우돌 할 것 같은 사람이면서도 그 본인의 어떤 공인으로서의 스탠스를 잘 지키시는 분이 또 가장 회원하고는 소통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의 롤모델이라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 그 DM 보내주신 분은 물론 당연히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라 뭐 말씀 못 해주시겠지만은 그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감을 제가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직접 만나뵈가지고. 네. 예, 잠시만 먼저 좀 제가 끼어들겠는데요. 지금 주해찬 후보님이 2분 정도 발언 시간이 남았고요. 지금 강민구 후보님께서 12분 정도 남아서 좀 루즈해지는 감이 있어서 바로 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 예, 주해찬 후보님께서 먼저 좀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험 주시니까 그냥 질문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요? 예, 질의를 먼저. 네네. 다른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공약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책임제는 이제 후보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시에 공약으로 지금 제시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법에 전공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꼭 연계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이 있는 거는 주해찬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국가 책임제에 대해 수련 비용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이제 공약집에서는 2년 연속 이제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 2022년 7월 1일에 그 이제 제가 이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해찬 후보님께서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책임제가 큰 정부의 어떤 사상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 윤동섭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이제 그 실제로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비용에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메디게이트에서 했던 7월 12일경 인터뷰를 봤는데 그 전공의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전공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전공의 근로 시간이 수련 환경에 필요하면은 유연하게 늘리고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수련위에서 필요하면은 전공의 주당 100시간 근무하는 것도 이 전공이 개정된 그 주해찬 후보님의 그 법에서는 허용을 하는 것인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해서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련 비용, 두 번째는 전공의법 개정 시 주당 100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 안 한 게 아닌데요. 큰 정부로 가는 방향이 각 자칫하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단은 제가 항상 거시적인 얘기를 거기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이 3저 구조가 먼저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단일 공급 체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전공의들 수련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수련 비용을 책임을 져야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그 비용을 어디서 댈 거냐 이것도 문제인데 그 세금에서 되면은 그게 또 혹을 붙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 건보로 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디게이트 7월 10일 인터뷰에서 한 것들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00시간 하는 거는 글쎄요, 이건 개인의 자유죠. 직업 선택의 자유랄까 뭐 이런 것 그런 헌법상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되고요. 근데 물론 그게 과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은 지향하진 않는데 이게 일을 해보시면 압니다. 일을 해보시면은 뭐 수술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 전공의들 인력은 부족하고 뭐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란다. 예를 들어 뭐 그런 데가 뭐 흔치는 않겠지만 그런 데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근데 물론 그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이 이제 강민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겠죠.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주해찬 후보님 혹시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잠시만요. 네, 시간 뭐 흘려주셔도 됩니다. 최근에 제가 사실은 좀 분노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 이мен태 회장님에게 뭐 같이 시위해달라 이게 갑자기 그냥 시위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뭐 선거 쇼잉용을 한 게 아니라 그 해당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최근에 이제 간호정책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하고 간호협회 뭐 몇몇 인사하고 그리고 고려의대 그 교수님께서 예방학 교수님이신데 뭐 유명하신 약간 관변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성함이 이제 윤석준 교수님인데 요 분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분들하고 같이 미국 그 진료 지원 인력 얘기 전에 많았죠. PA 사업 검증 연장선에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갔냐, 뭐 비용 처리 어떻게 했냐, 뭐 다 공개해라. 아무튼 정보공개 청구하고 최근에 근데 그 답변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제가 이의제기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시위를 했고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윤석준 교수님 같이 고려의대 예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법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우선은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 부회장 때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님의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에 대해서 그 정책 과제에 제가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을 잠깐 받은 바가 있으나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을 해야 되고 입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그 뒤에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 윤석준 교수님과 상이한 입장을 좀 갖고 있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간호정책과와 요것이 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 저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 아시다시피 의료인력 정책과라는 게 있는데 제가 거듭 주장하듯이 의사 면허 범위에 있는 업무는 의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보님께서는 이제 수련 위해서는 필요하면은 주당 100시간 해도 괜찮지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공의를 비롯해서 그 전문의 오늘도 과로사로 이제 돌아가신 저희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제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교실 내에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실이 이렇게 그러면은 같은 과니까 하나의 의견만 가져야 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실의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니까 모 교실처럼 같은 정치적 입장을 다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으로서 존중을 받고 또 교수님과 전공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윤석준 교수님께서 저를 존중을 해주십니다. 그런 이제 각자의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을 받는 것이 저희 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공의를 위한 예방학과 전공의가 되고 싶고 인턴 때부터 또 예과 때부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서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금 주해찬 후보님 시간이 다 돼서 시간도 좀 늦었고 해서 이걸로 좀 자유토론을 후보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끝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민구 후보님께서 시간이 아직 7분 정도 남으셔서 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원하시면은 그러면은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더 하고 짧게 예 그럼 한 30초 정도로 답변을 질의를 할 바로 예 바로만 예 바로 하시면 네. 그 시간이 제가 7분이나 남아가지고 시간도 늦었고 해서 7분 발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기사를 아침에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의 모 교수님께서 과로로 돌아가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경무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저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공의 협의회장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권을 보장을 받고 또 이제 적정한 근무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이런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무언가 정책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은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임상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달랐다고 하는데 정책과 제도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달랐으면은 왜 이렇게 맨날 의사들이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임상의학을 못해서 지금 의료계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의료계의 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과로로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중환자 의료나 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환자들을 살리는 데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충분히 보상을 하고, 또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는 이런 젊은 세대를 갈아넣는 의료는 이제는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수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을 짓밟아가면서 유지되어 있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재원을 활용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4만 부를 향해 가는 선진국인데, 이런 80년대 수준의 의료 수련 환경 또는 이제 의사들의 근무 환경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윤한덕 교수님이나 신영록 전공의 선생님이나 이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썼던 고 김일호 전 회장님이나 다 한마음 한뜻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개인의 열정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의료 현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서 정책과 제도를 제가 공부를 하는 저를 뽑아주시면은 제가 이런 현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과 국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또 다양한 유관 단체들을 상대하면서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나 기존의 전공의 수련 환경, 또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전공의들이 적절한 수당과 보호 없이 코로나 현장에 즉각 투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캠페인으로 정부에서는 치적을 홍보하기에 바빴지만 저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 파업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의사들의 고충과 또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적절한 수준의 근무 강도와 적절한 수준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사안에서만 OECD 통계를 내고 특정 사안에서만 인권을 얘기를 하고, 이런 바닥에 있는 현장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또 재정 절감의 이유로, 저출생 고령화의 이유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하루빨리 국민소득 4만 불에 가까워지는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 10위권에 가까워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전공의협의 회무를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해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발로 뛰는 후보 기호 2번 강민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자유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딱히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오늘 매우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유권자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나 병원 유세, 홍보물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공의 회원들을 만나서 비전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별 30초 정도만 마지막 발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혜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모여주신 기자님들과 좋은 토론의 자리 마련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민구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데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나와가지고 빨리 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근로 환경을 빨리 개선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전공의 선생님들께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는 누가 됐든 사실은 빨리 이런 굉장히 많은 부조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저랑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비슷한 선생님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사실은 선거에 직접 나와서 과연 나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또 긴 시간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기자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해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회장이 되든지 간에 하루빨리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것의 실현을 위해서 제가 발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해주신 후보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투표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